more related to costs, the cost of medicines and drugs. More related to costs, the cost of medicines and drugs. Being ripped.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여파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3월에 미국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역대 최대 적자가 나왔어요.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예, 그 배경은 사실은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요. 예. 미국 기업들이 주문을 앞당겨서 수입품 재고를 확보한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무려 1,405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예. 전월 대비로 173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인데요. 네. 지금 세부 품목을 쪼개보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 제재의 수입이 전월 대비 무려 209억 달러나 급증을 했습니다. 반면에 3월 12일부터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으로 금속 완제품 수입은 103억 달러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호 관세 부과 이전부터 2월 4일에 10%, 3월 4일에 추가 10% 관세 부과한 영향으로 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월 달에 2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달러 줄었는데 예.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실제로 관세 정책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네. 이렇게 무역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던 관세 전쟁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는 의약품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무역 적자가 의약품에서도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은 2,126억 달러고요. 수출액은 943억 달러라서 적자 규모만 1,183억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십 년간 크게 위축이 됐는데요. 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효 성분 생산이 노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같은 외국으로 이전이 된 영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의약품 생산의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번에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국하고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그 규제나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예. 외국의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에 제약 공장을 지을 때 승인 기간을 줄여주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그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국내에 생산 시설을 지을 때 승인을 쉽게 해준다고 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의 공장을 미국 내로 옮겨오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엔 자동차, 반도체 이런 곳이랑 비슷한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인건비 비싸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도 떨어지는데 미국으로 가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의약품 쪽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사실 비슷하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계속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이 관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 생산 기지를 이전할 때 유리한 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조합을 해서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미국이 법인세를 갖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15% 수준까지 낮춰줄 것이다 하면 예.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미국 내로 들어와 가지고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뭐 인건비는 높아도 법인세를 조금 내게 되니까요. 그리고 관세도 회피할 수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득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전기 요금 같은 경우도 뭐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전기 요금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기업에게 이득을 되게 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 정책만 보더라도요.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유예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서 지금 조기에 이런 효과를 보기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예,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사용해서 국가 안보 관련해 가지고 의약품 산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 따르면 그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을 이원화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의 약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관계다라고 지금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오히려 혁신을 촉진해 나가는 그런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양쪽 국가에 다 윈윈이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품 우리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전에 나왔던 관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쪽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증시에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것들의 주가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루 만에 또 후퇴를 했는데 여기서도 오락가락. 이거는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네. 부작용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영화 산업계에서도 원하는 것은 제작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달라는 거였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예, 것을 예.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반발이 나오니까 지금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영화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대규모 그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예, 경우는 예, 예.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보복과 이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에서 해외에서 제작을 하는 거, 해외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싸기 때문에 해외 제작하는 것이 막히게 되면요, 오히려 미국 내에서의 그 영화의 비용, 그래서 영화 상영 비용,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영화의 제작 편수도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영화 산업에서의 반발이 오히려 더 크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가운데에 이제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논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동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가 안정이랑 완전 고용입니다. 근데 물가 안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지난 3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4%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영향은 5월이나 6월 달에나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물가 불확실성은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완전 고용의 기준이 실업률은 3월 달에 4.2%인데요. 이것이 미국의 장기 평균 수준이 4.2%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정책 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네. 5월, 6월 달까지 관세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정책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한 98% 정도의 확률로 예. 동결을 가능성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보면 가장 큰 관심사는 파월 의장이 과연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예. 언제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했는데 경기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5월, 6월에나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관세 정책도 지금 상호 관세도 유예를 부과를 하겠다고 했다 유예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정책 금리 인하 시점은 5월, 6월은 그냥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경기 침체 전망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뭐 국내외 기관들이 1.8% 성장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미 연준이 봤을 때 장기 성장률 전망과 일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침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 그 역성장을 했지만요. 그 역성장은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수입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역성장이 나온 것이고 여전히 뭐 소비 같은 경우는 특히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는 견조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경기 침체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예. 않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체코 원전 사업자 대상으로 선정됐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난데없이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원전 계약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문제가 좀 생겼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사실 한국 수력 원자력에 패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예. 이제 끈질기게 법적 대응을 해서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브루노 지방 법원에서 6일 현지 시간이죠.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발주사인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와 최종 계약 체결을 서명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서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이 프랑스 전력공사는 지난해 7월에도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니까 체코 경쟁 당국인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 제기를 했다가 기각 결정이 되니까 이번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 법원이 이날 결정이 사실 최종 서명을 일단 막기 위해서 낸 가처분 신청, 프랑스 전력공사가 낸 가처분 예. 신청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져가지고요. 원전 계약은 일단은 본안 행정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오면은 어찌됐건 프랑스 쪽에서 이 본계약 서명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기회를 잃게 되니까 이번에 예.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우리와의 계약이 완전히 뭐 어려워진 건가요? 아니면 늦어질 뿐 그게 크게 대세에는 연관이 없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예, 뭐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체코에서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 제기를 했다가 이미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예.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가처분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나거나 아니면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소가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지금 서명이 중단된 상태로 지금 이게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안 소송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가지고요. 근데 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반독점 사무소 이의 제기가 기각된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은 늦어지는 거지 그렇게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결론이 달라질 경우에 우리 원전 생태계가 지금 좀 부진한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계기로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오랜만에 좀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를 이룬 것이었는데 사실 그 경쟁 상대였던 뭐 미국 기업하고도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있었고요. 그것이 해결이 되자마자 또 이번에는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법적 소송을 해가지고 뒤로 미뤄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소식이 내게 되면 그동안의 그 탈원전으로 인해서 좀 기반이 약화됐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였었는데요. 거기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통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성사시키는 것, 승소를 통해서 성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 지금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코 당국에서 항소와 함께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이제 서명식이 추진되고 프랑스 전력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지연된 거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좀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K 원전 수출에 우리가 기대를 갖는 배경을 보면은 원전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이 배경은 뭡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핵융합 발전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예.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발전에 있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핵융합 발전으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핵융합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태양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핵융합 발전으로 가기 전에 과도기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한다든지 풍력이나 예, 예. 뭐 이런 것 같은 것을요. 태양열로 아니면 원전으로 가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발전에 있어서 지나치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사실 뭐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원전에 의존하는 게 불가피하고 그래서 원전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 틈새를 우리가 지금 원전 수출을 이용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